당 제8차 대회에서 제시된 투쟁 목표 전용의 생산을 확정짓기 위한 올해 마지막 분기 투쟁의 앞장에는 조선노동당의 붉은 당원증을 가슴에 지닌 우리의 당원들이 서 있습니다. 언제나 당결정 결사관철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당원들의 헌신적인 투쟁 모습에서 우리 인민은 당원들을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선봉투사로 키워주신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일찍이 사회주의 강국건설 위협을 수행하는 데서 우리 당원들이 서야 할 위치와 맡고 있는 사명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주셨습니다.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높은 연단에서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모든 당원들은 우리 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뜻을 심장으로 새겨안고 인민 앞에 무한히 겸손해야 하며 생명길을 앞장에서 헤치면서 인민들이 바라는 일, 인민들이 덕을 볼 수 있는 일을 한 가지라도 더 찾아하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어야 한다고 밝혀주셨습니다.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모든 당원들은 언제나 당원이라는 본분을 심장으로 새겨안고 혁명가업 수행에서 군중의 모범이 되고 선봉투사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당이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라는 투쟁 구호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철석의 의지를 지니시고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료정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조선노동당 총비서동지 위민헌신의 자옥은 온 나라 전체 당원들의 가슴마다에 당원의 삶은 당 앞에 다진 맹세를 지키기 위한 실천 과정, 투쟁 과정이라는 것을 더 깊이 새겨주었습니다. 지금도 일터에서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를 만나 뵙던 용광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해마다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고 70일 전투 기간에 2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한 제가 조선노동 당원의 용예를 지녔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못내 만족해 하시면서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당원이 되는 것도 용예이지만 그보다 더 감 높은 용예는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원의 거기한 종속 생명을 계속 빚어나가는 것이라는 기승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4년 전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우리 수도당원들에게 보내주신 공개 소환을 받았던 데를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소환에서 75성상 승리인 거지마다에 휘날려온 우리 당기는 당 중앙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림없이 산악처럼 떨쳐 일어나 특출한 공로로 하다배운 우리 당원들이 거세찬 충성과 애국의 성결로 휘날려온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수도의 당원들은 우리 당이 제일 믿는 핵심 역량이라고, 우리 당과 혁명투쟁사에 특기할 또 하나의 중대한 승리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하는 결정적이고도 책임적인 시각에 수도의 당원들이 기수가 되고 돌격대가 돼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사수절의 최전선의 수도의 당원들을 제일 선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동지의 하늘같은 믿음, 열렬한 애국의 호소에 화답해 나선 수도의 당원들은 위대한 당중앙의 위민혼신의 숭고한 뜻을 삶과 투쟁의 본용으로 간직하고 인민사수의 최전방에서 당중앙 결사옹이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렸습니다. 인민의 안용을 사수하고 인민의 리상 실현에 전심전력하는 것을 가장 신성한 용예, 가장 보람찬 최중대 혁명사업으로 간직한 수도당원 사단 전투원들의 결사의 투쟁은 불과 7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자연의 대재앙이 휩쓸었던 조국의 북변 땅에 인민을 위한 행복의 별천지를 펼쳐놓았습니다. 오늘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위한 투쟁 행로에서 노동당원들에 대한 우리 당의 믿음은 더욱 옥세고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하신 이 강령적인 결론에서 당원들은 전승세대의 녹과 정신을 이어받아 제일 어렵고 힘든 전투상들마다 해서 한몫 단단히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당의 당원들이 당대가 제시한 과학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핵심적이고 선봉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오늘의 사회주의 강국건설 위협은 조선노동당원들과 같은 참다운 혁명가, 고결한 인간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거창하고 성스러운 위협이며 당의 용도에 무한히 충실한 당원 대군이 있는 한 못해낼 일이 없다는 경례하는 총비서동지의 철석의 믿음은
우리 영송에서 제2의 천리마 정신이 나르치게 한 근본 원천이었습니다. 경리하는 청소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영송의 당원들과 노동계급이 창조한 새시대 천리마 정신은 위대한 김정일 시대에 창조된 또 하나의 특기할 투쟁 정신입니다. 2023년 11월 영송기계 연합기업소를 찾으신 경리하는 청소동지께서는 힘있는 기업소인 영송의 기세가 대단하다고, 당 정책을 결사간출하는 영웅적인 전통이 맹맥히 살아있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이곳 당원들과 노동계급이 발휘하고 있는 투쟁 정신을 새로운 시대 정신, 새시대의 천리마 정신으로 명명하여 주셨습니다. 영송의 노동계급이 창조한 새시대 천리마 정신은 위대한 당중앙에 대한 요라 같은 충성의 한마음을 안고 당의 믿음에 빛나는 실천으로 화답에 나선 영송의 노동계급과 당원들이 정신과 투쟁 봉대가 나온 빛나는 결실입니다. 수령의 믿음을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며 수령이 준 과업관철을 위해서 사생결단하고 떨쳐나선 영송의 노동계급과 당원들의 당결정 결사집행 정신은 온 나라의 새시대 천리마 정신의 봉화를 세차게 지펴올렸습니다. 밝아오는 새해를 앞두고 당중앙 지도기관 송원들과 함께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상징인 붉은 당기를 드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신 그날, 더 많은 일감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계속 고심하고 노력하여 2024년을 위대한 우리 국가와 인민을 위하여 더 분발하는 해로 되게 하자고 하시던 경리하는 총비소동지의 숭고한 영상은 수백만 당원들의 가슴마다에 당의 용도 따라 이 땅 위에 존엄 높고 번영하는 사회주의 강국을 일도 세우려는 신념을 백배해 주었습니다. 조선노동당의 강령과 규약을 승인하고 붉은 당원증을 가슴에 품은 당원이라면 마땅히 당결정 관철전 당정책 옹이전에서 기수가 되고 돌격대가 되어야 한다는 각오를 하는 수백만 당원들의 투쟁 기풍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들을 이룩해 했습니다. 지금 전당의 일꾼들과 당원들은 당대회 결정관철의 승산을 확정짓는 올해의 마지막 투쟁을 빛나게 결속하는 것으로서 자신들의 당성 혁명성을 검증받겠다는 비상한 자각을 안고 100배로 분발하여 과감한 실천력과 투신력을 발휘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또다시 풍작을 마련한 평원군 원화농장 농업근로자들의 소박하고 진실한 애국의 마음을 몇만 톤의 양곡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시며 친히 감사를 보내주시는 크나큰 은종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영도자욱이 뜨겁게 우려있는 평원군 원화농장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농사를 잘 지어서 흐뭇한 작황을 마련하고 결산분배를 진행했습니다.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평원군 원화농장의 농업근로자들에게 보내주신 감사를 전달하는 모임이 16일 현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평안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리경철 동지, 관계부문, 농장의 일꾼들, 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감사 전달사를 리경철 동지가 했습니다. 그는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보내주신 감사에는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애국 충성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제부로 무한한 힘으로 여기시며 온 나라가 다 알도록 자랑스럽게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오보이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깃들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이 나라 국민으로서 응당해야 할 일을 한 자신들의 소박한 소행과 진정을 감높이 빛내주시는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렸습니다. 토론자들은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모든 농사일을 알쓰있게 해서 당이 제시한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을 자랑찬 알곡증산 성과로 받들어 나갈 교리를 피력했습니다.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힘있게 다그치자. 공화국의 부흥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정진을 위하여
각지에서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는 운동 발단 45돌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 회의와 축하 모임들이 진행됐습니다. 평안남도에서 진행된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 회의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나라를 위해 떳떳이 살아왔다고 자부하게 될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 감 높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면서 도안의 모든 근로자들이 우리 당이 펼친 부강조국 건설의 여정에 충성과 애국의 마음을 다 바쳐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했습니다. 나라에 큰 공헌을 세운 영웅도 아니고 박사도 아닌 이 평범한 농사꾼을. 토론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참가자들은 당이 맡겨준 혁명처소에서 성실한 땀과 노력을 묵묵히 바치며 부흥강국의 뿌리가 되어준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들처럼 조국의 융성불행을 위해 헌신하는 참된 애국자가 될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 축하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정말 조국을 한가슴에 안기에는 너무도 철이 없었고 지난 시기 100수십 명의 부모 없는 아이들을 맡아 키운 공산주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자기의 일터를 조국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한 생을 바치고 일해가고 있는 노력영웅, 공은선반공, 공은살림감독원을 비롯한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들의 이야기는 참가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습니다. 고마운 사회주의 조국과 항상 쾌락을 같이 할 불같은 일념 안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나라의 보탬이 되는 일을 한 가지라도 찾아하기 위해 노력해온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들의 숭고한 정신세계에 자신들을 비추어 보며 참가자들은 당과 국가의 국정을 자신과 가정의 일로 여기며 언제나 손뜻 발벗고 나서는 양심의 인간이 오늘 우리 시대가 바라는 참된 애국자임을 다시금 깊이 새겨놨습니다. 자기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애국이라는 것을 공산주의 어머니 건구목 동지의 토론을 통해서 정말 잘 알게 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국민의 깨끗한 양심과 성실한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며 한 생을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을 아낌없이 바쳐갈 결의로 가슴거렸습니다. 최근 북쪽의 찬 공기가 강하게 흘러들면서 바람이 세게 불고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 날씨가 추워졌는데 이러한 날씨 조건은 면역 기능이 약한 어린이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지금과 같은 시기에 어린이들 속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호흡기 질병과 그 치료 대책에 대해서 옥녀아동병원 의료 일꾼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린이들 속에서 열나기, 기침, 코매기, 콧물 흘리기, 재채기, 또 뼈마디 아픔이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2살 이전의 어린이들 속에서는 자주 보채고 불안해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은 감기나 상기도염, 알레르기 질병과 같은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감기와 같은 이런 질병들을 제때 정확히 치료하지 못하면 편도선염, 인후두염, 그다음에 기관지염, 폐염과 같은 심한 호흡기 감염증까지 경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호흡기 질병이 어린이들 속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찬 공기를 흡입하는 과정에 특히 그 어린이들 속에서 기도의 감염성이 높아지고 대기 온도와 환경이 달라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만큼 감기를 비롯한 호흡기성 질병에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속에서 춥다고 해서 야외 놀이를 제한하지 말고 30분 내지 1시간 정도 해서 육체를 단련시켜서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3% 소금물 함수와 마늘즙 후일과 같은 상기도를 보호하는 그런 대책이 아주 좋습니다. 잠 시간 보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가선 연령기 어린이들에서는 낮잠은 2시간 정도, 밤에는 10시간 정도 충분히 재우며 학령기 어린이들은 8시간 정도 재워서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어린이들 속에서 이런 호흡기 증상들이 일단 나타나면 어떤 치료 대책을 세워야 합니까? 어린이들이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병에 걸리면은 꼭 소아과 전문 의사의 진찰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열이 나면 해액제를 사용하는데 가정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파라세타몰은 체중 kg당 10 내지 15mg, 이부프로펜은 5 내지 10mg. 어린이들의
체중에 따르는 영양을 정확히 계산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하루에 3번 이상 처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리 내리지 않고 반복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꼭 사용하여야 하는데 약물을 사용한 후에 구토, 메스꺼움, 피부의 발진, 이제 설사하는 것과 같은 약물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면 시급히 병원에 와서 대책을 취해야 합니다. 가정들에서 흔히 적용할 수 있는 민간요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정들에서 생물을 갈아서 죽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꿀을 넣어서 한 숟가락씩 하루에 2번 내지 3번 끼니리에 어린이들에게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어미자 15 내지 20g을 따뜻한 물에 우려서 먹일 수 있고 겉감 4 내지 5개를 물 한 입도를 두고 절반이 될 때까지 끓인 다음에 여러 번에 나눠 먹이는 방법으로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기침을 발작적으로 하는 어린이인 경우에는 잔동 부위, 견갑골 사이에 있는 폐유혈과 대추혈에 하루에 한 번씩 부항을 붙여서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강요하고 씻을 수 없는 죄악을 남긴 일제의 조선 침략 사이는 지금으로부터 119년 전인 1905년 11월 17일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조선 봉건 정부의 을사오조약을 강요하고 우리나라의 국권을 강탈한 죄행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수십 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 민은 신라 방송 대국과 더불어 새겨진 순환의 그날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민의 마음속에 아물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을사오조약은 아무러한 법적 효력도 가지지 못한 비범문서, 협정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라 간의 조약은 량축 국가 수반이나 국왕의 동의 밑에서만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을사오조약은 국가 대표자인 고종황제를 강박하고 조선봉건 왕제 대신들을 상대로 공포와 위협을 조정하는 속에서 일제에서 강제로 날조됐습니다. 일제는 우리나라의 국권을 강탈하기 위해 이미 전에 작성해놓은 을사오조약 원안을 고종황제와 정부 대신들에게 무조건 접수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침략자들이 많은 무력으로 황궁 안팎을 겹겹이 포위하고 위협했지만 고종 황제와 정부 대신들은 이를 완강히 거부해 나섰습니다. 협상이 결렬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받은 이토 히로부미는 궁궐로 들어가 정부 대신들을 강제로 방에 모아놓고 조약에 찬성할 것을 강박했습니다. 여러 대신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이토놈은 그들을 노골적으로 유혹 강박했으며 지역 합법성의 외피를 씌우기 위해 외부 대신의 인장을 훔쳐내서 제멋대로 찍는 비열한 짓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날강도적으로 불법무법의 조약들을 강압 날조한 일제는 40여 년간이나 조선의 국토를 강탈하고 역사에 유례없는 가장 악랄한 조선민족 말살 정책을 실시하는 특대용 반인륜적 범죄를 감행했습니다. 오늘날 누구나 부러워하는 강국의 존엄을 지니고 세계를 굽어보는 우리 인민이 가슴 아픈 역사의 비극을 돌이켜보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다시는 그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주권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입니다. 자주권은 신성한 것이지만 그것을 지킬 힘이 없으면 남에게 농락당하게 되고 정당에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망치게 된다는 것을 이 불법무법의 을사오조약은 다시금 새겨주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침략과 약탈을 생존 방식으로 하는 횡포한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우리는 더욱 강해져야 한다. 끊임없이 강해져야 한다. 이것이 119년 전에 비국이 새겨주는 피해 교훈이며 세계를 이어오는 치열한 반제 대결전에서 우리 민이 확증한 역사의 진리입니다. 레바논 애국영양 조직인 히즈볼라우의 공보 책임자가 최근 기자회견에서 자기 조직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준비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히즈볼라후의 탄약 재고가 떨어지고 있다는 이스라엘 관리들의 주장을 배격하면서 그는 지금 전선을 지키고 있는 전투원들에게는 무기와 장비, 물자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군이 40여일째 리바논을 공격하고 있지만 그 어느 마을도 강점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히즈볼라호는 장기간의 전쟁에 대처할 수 있다고 확언했습니다. 베이루에서 11일 무더기 비가 내려 콧물이 났습니다. 해당 기상기관이 밝힌 데 의하면 2시간 동안에 한 달 강수량과 맞먹는 폭우가 쏟아져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큰 물과 산사태로 300여 채의 살림집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중 30여 채는 심하게 파괴됐다고 합니다. 고리들이 침수되고 도로들에 진흙이 두텁게 깔려 교통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필리핀의 동북부 지역에서 최근 태풍으로 큰 물과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지역들에서 수천 명이 긴급 소개되고 학교들이 문을 닫았으며 비행기 운행이 중지됐다고 합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태풍이 서북부 지역으로 서서히 이동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코끼리 마리수가 50여 년 동안에 70% 감소됐다는 조사 결과가 11일에 발표됐습니다. 특히 2가지 종류의 코끼리는 77% 줄어들었으며 일부 종들은 완전히 사멸됐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야생동물 보호단체들이 37개 나라의 475개 지역에서 조사한 코끼리 마리수를 분석해서 얻어냈다고 합니다. 연구사들은 코끼리 마리수가 줄어드는 원인이 밀렵행위와 소식지 감소,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환경 파괴 등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과학자들이 화산 분출에 대한 예보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580여 개의 활화산이 있는데 화산이 분출하기 전에는 주변 지역에서 여러 세기의 지진 현상을 비롯해서 일련의 징후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실제 2022년에 온화한 활화산에서 영암이 분출하기 2달 전에 진원이 깊지 않은 지진 현상들이 관측됐으며 많은 양의 영암석이 화산의 맨 윗부분에서부터 아래로 3 내지 5km 정도 이동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의 기초에서 과학자들은 앞으로 활화산 주변에서의 지진세기 측정과 영암 이동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화산 예보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기온이 내려가면서 날씨가 추워졌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전국 평균 기온이 평년에 비해서 매우 높은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후부터 점차 이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해서 북쪽에 찬 공기가 흘러들면서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오늘 전국 평균 기온은 4.4도로서 평년보다 2도 정도 높았지만 어제보다는 7도 이상 낮아지면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이러한 기상 상태는 19일 아침까지 지속되다가 낮부터는 기온이 다시 높아지면서 지금보다는 좀 더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온이 심하게 오르내리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이 늙은이들이나 아이들을 비롯한 면역이 약한 사람들 속에서 여러 가지 호흡기 질병이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야외 활동 시에는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8도로서 평년보다 1도, 어제보다는 8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였습니다. 센바람 주의 경보입니다.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쪽의 찬 공기가 강하게 흘러들면서 내일 오전까지 서해안의 여러 지역과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바람이 세게 불고 특히 일부 지역에선 한때 초당 15m 이상의 강풍도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레 아침까지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는 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과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시에서 령화 4도 내지 3도, 동서해안 지역과 중부 이남 내륙 지역에서 령화 7도 내지 령화 2도, 북부 내륙 지역에서 령화 15도 내지 령화 7도, 특히 백두산 지구에선 령화 24도 내지 령화 17도로 예견됩니다. 오늘 밤과 내일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양시를 비롯한 전반적 지역에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24도 정도 되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이천 지방으로서 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3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리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습니다. 사리온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습니다. 청진시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습니다. 개송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습니다. 내일 전반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북서풍이 초당 15m 정도까지 강하게 불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조선 소해안에서 높은 만조가 나타나겠습니다. 때문에 내일 전반 해상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 농업, 간속지 건설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선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모레 조선동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약하게 불다가 점차 세지고 조선 소위 해상에선 북동풍이 약하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